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려운 주식시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규모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만 하더라도 1조 원 넘는 순매수세를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개인의 매수세가 석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그 매수 규모가 2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러한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표현으로 최근에 개인 투자자의 연속 순매수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 3월 초에 증시토크에서 한번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정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자, 과연 동학개미 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어떻게 흘러갈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개인 투자 자금의 증가세는 매우 이례적으로 가파릅니다. 제가 3월 초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개인 투자 자금의 순증 추이, 즉 개인의 수급과 그리고 고객 예탁금, 예탁금 증감의 합을 계산을 하게 되면요, 2003년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개인 투자 자금의 순증 추이가 들쑥날쑥 해왔는데, 최근에 증가폭이 26조에 이릅니다. 26조 원. 와, 이거 엄청난 규모입니다. 석 달 만에 이렇게 증가한 것은, 자, 지금 화면상에 제 머리 위에 있는 자료를 보시더라도 그러한 선례가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자, 3월 오늘까지 계산해 보았을 때 10조 원대 증가를 했고, 시장이 약세를 그림에도 불구하고 매우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이게 좀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는 이유는 3월 초에 증시 토크에서도 다뤄드린 바와 같이 1,500조 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자, 둥둥 떠다니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던 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에 가파른 개인 투자자 자금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년간 움직였던 매우 공격적인 자금이었기 때문에, 자,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도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매우 스마트한 자금으로, 뭐 고상하게 표현하면 스마트한 자금이지만 좀 공격적으로 표현하자면, 자, 뭐 매우 수익률만 쫓아다니는 수익률에 민감한 자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부동자금 중에 부동산 자금에 있었던 자금 중 일부가 지금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자,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은, 아유, 어떻게 부동산 자금은 부동산 시장에서만 뱀뱀 도는데 주식시장으로는 안 넘어올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돈에는 어떤 꼬리표가 없습니다. 수익률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돈이 쏠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18년과 19년에 보게 되면, 자, 그때 당시 아파트 광풍 속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파트를 매입을 했죠. 자, 그런데 그때 아파트를 엄청나게 매입을 했다면 그 돈들은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한테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매도한 자금은 매도한 아파트는 결국 현금으로 해서 그 사람 수중으로,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 수중으로 들어왔을 텐데, 아마 그러한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들은 2013년이나 14년에 먼저 움직였던 스마트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당시 다른 사람들이 뭐 갭 투자에 대한 용어 자체도 모를 때 먼저 움직인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수익률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수익률을 보이게 되면 더 공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입되는 것은 저가 매수를 보고 과거 2008년을 경험했을 때
이런 기회가 없었다라는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금이 유입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3년, 14년에 부동산 시장 쭉 빠지고 있을 때 그때 먼저 역발상적으로 들어갔던 그러한 개념의 자금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 자금의 정체 두 번째로는, 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또는 주변 지인들 사례를 보게 되면 원래 현금을 들고 있던 개인, 원래 현금을 들고 있던 개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 이건 무슨 얘기냐?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유 뭐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남들은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금을 쟁여놓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성향 자체가 부동산도 투자를 하지 않은 매우 극보수적 투자자입니다. 은행 예금만 쫓아다닌 분들이 이러한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이 자금이 한번 부동산 사볼까 했더니 부동산 억제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걸려 있고, 그리고 은행을 가볼까 했더니 정말 낮은 금리여서 당혹스러워하고, 자, 그러다 보니 이 돈은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자금 중에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나 또는 저희 주변 지인들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보여요. 은행만 생각하던 분들이 주식으로도 일부, 몰빵이 아닙니다. 일부 넘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금의 성격은 매우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 있고 안전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딱 떠오르시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나라가 심각한 뭐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삼성전자는 버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고 계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개인 투자 자금의 정체 1, 과거에 부동자금 중 부동산에 있던 자금이 넘어온 자금, 그러한 자금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부동산이니까 안정적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자금은 2013년, 뭐 12년, 14년 이때 부동산 시장이 막 쭉쭉 떨어질 때 그때 역발상적으로 들어갔던, 어떻게 좋게 표현하면 스마트한 머니 성격이 있어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정체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매우 보수적인 투자자가 투자할 데가 없어서 자금 중의 일부를 주식시장으로 넘긴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격성과 안정성이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제 머리 위에 보시면요. 자, 올해 1월 초부터 해서 3월 오늘까지 개인들의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자, 1위가 뭡니까? 삼성전자. 자, 5조 6천억. 플러스 삼성전자 우선주 1조 3천억. 하면 거의 한 7조 원 샀죠? 자,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금액, 순투자자금 순중 말고요. 순매수한 금액이 석 달 동안 20조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30% 이상의 자금이 삼성전자로 쏠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등이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2배 따라가는 그 ETF죠. 자, 1조 7천억 원. 거의 한 8%의 자금이 코덱스 레버리지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의 개인, 그리고 레버리지를 좋아하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그러한 개인이 섞여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금이 유입될 때마다 계속 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개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현재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매우 강하게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역발상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있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밀린 듯이 자금이 밀려온 그런 경우도 섞여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모양새 자체는 매일 대규모의 매수 행진을 개인이 이어가고 있는데, 모양새 자체는 외국인과 기관의 시스템화된 손절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저가 매수하는 모양새로 지금은 비춰집니다. 자, 그런데 이 모양새가 이게 성공한 동학개미 운동으로 갈지 아니면은 실패한 동학개미 운동으로 갈지는 조금 각오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수적이시고 체계화된 전략을 가지고 들어오신 게 맞긴 하지만 좀 각오가 좀 남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증시 자체가 변동성 자체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 내지는 다른 곳을 투자하다가 주식시장으로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특징을 잘 모르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학개미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 조금 인내심은 좀 지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예. 워낙 좀 시장 상황이 가파르게 전개되기 때문이죠. 자, 인내심을 가지고 자,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자, 아래 이야기 드리는 4가지 규율을 꼭 세우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 매일같이 강조드리는 내용이죠.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앞선 선배 개인 투자자분들 빚내서 투자하다가 단 하루 만에 마진콜 당해서 시장에서 퇴출된 일들이 과거 역사에서 비일비재합니다. 1990년 10월 10일에 깡통계좌 일제정리 사건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미수거래를 카드 빚으로 땡겨와서 투자하다가 카드 대란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레버리지 투자는 조금은 지양하시길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이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잘못하면 단 한 번에 심각한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재무 리스크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부도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 종목으로 분산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 간단한 거라도 비율 전략이라도 꼭 하나는 본인 것으로 만드시고 시장을 접근하시길 부탁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죠. 50대 50 비율 전략부터 해서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올웨더 전략, 사계절 전략이라고 부르는 자산 배분 전략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면서 한번 신경 써주시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제가 제 머리 위에 주식 투자 이론 그리고 전략 관련한 영상 목록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한 종목에 절대 투자하지 마시길 부탁당부드리겠습니다. 적자가 2년 이상, 적자 2년 이상, 그리고 부채 비율 200% 이상, 자본 잠식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회사는 아예 포트폴리오에서 빼십시오.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또 은밀한 정보라고 하면서 지인들 사이에서 정보를 안고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그냥 잘못하면 단 한 번에 큰 재산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가시게.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그렇게 접근하시길 부탁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당국에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한 얘기니까 들어갈 리는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야기로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으로 개인의 자금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이것을 아예 물길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자, 이때 우리 연예인들 이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분위기 만들어졌을 때 주식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팡팡팡 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억 원으로 한 번 더 레벨 다운 됩니다. 자, 그것을 아예 연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주가지수 3천까지 연기. 예, 이거 괜찮잖아요. 그때쯤 되면 투자자들도 저때쯤이면 한번 나도 양도세 낼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때쯤 가서 금융 관련한 연구하는 기관에 양도세 효율이 어때요? 그러면 지금 같은 때 해봐요. 양도세 부여하지 말라고 나오죠. 세금에 손익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주가지수 3천 가서 연구자료 나오면 아이고 세금이 많이 거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명분이 생겨요. 자, 대주주 양도세 기준 및 개인 투자자 양도세 전면 부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주가지수 3천 이후로 아예 연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난주 금요일부로 해가지고 공매도 요 부분이 전면 금지되긴 하였지만, 이것은 이제 3천까지 계속 금지해 주시고, 개인 투자자분들 연합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세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에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최소한 미국 연준 발이라도 맞춰주시길 부탁당부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가 이제 제로금리가 됐는데, 한국은행은 1.25에서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회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이거 예전에 2차 세계대전 관련 영화 보면은 영국 장교들이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미군들이 답답해하는 그런 장면 나오는데, 요즘 그런 느낌입니다. 할 말은 맞습니다만 여기까지 부탁당부드리면서 동학 개미 운동 성공적으로 끝났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어려운 시기지만 저의 정기 세미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에 자, 온라인 세미나로 해서 우리 그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 이 세미나는 신청자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영상 본문과 그리고 댓글 최상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어려운 시국에 함께 어떤 투자의 방향 깊이 찾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국입니다. 아이고, 영상이 제법 길어졌네요. 항상 우리 애청자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어려운 시국이지만 다시 한번 힘내십시오. 이 또한 곧 지나갈 것입니다. 자, 이 시기 2008년에 겪고 오랜만에 찾아온 상황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고 처음 겪는 분들이실 수도 있는데요.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이 한 이야기처럼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괜히 목소리 힘이 없네요. 자, 우리 애청자님은 힘내시면서 이번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